요즘 환율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원화 가치가 오르내리는 숫자보다 시장이 진짜로 묻는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왜 원화를 들고 있는 게 불안해졌는가? 왜 사람들은 달러를 찾는가? 12월 24일, 원화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환 당국의 메시지가 나왔고 국민연금의 환해지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됐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환율을 안정화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 국민연금이 환율 문제의 전면에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느끼는 불안의 크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국민연금의 환해지는 환율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연금 자산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임시적 방어 장치입니다. 비용이 들고 규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율이 진짜로 안정되려면 연금도 아니고 말 개입도 아닙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제 시장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처럼 기업 비용과 직결되는 경제적인 법들은 기업 입장에서 분명 부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런 법들을 계산합니다. 비용은 크든 작든 숫자로 환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내란 재판부 논의처럼 법이 원칙과 제도 논리보다 집권 여당의 의지에 따라 입법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투자 심리는 빠르게 얼어붙습니다. 투자자들은 법의 내용보다 그 법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앞으로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오늘은 예외라고 설명해도 내일 또 다른 예외가 가능해 보이면 그 순간부터 이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당장 독재라고 단정되지는 않더라도 권력이 필요할 때마다 제도를 바꾸기 시작하는 신호, 즉 독재의 시작처럼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경고음이 됩니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히 룰의 문제입니다. 이 구조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중국이 그 사례입니다. 중국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 이유는 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겠지만 반간첩법, 국가안보법, 데이터 관련 법들이 시행되며 합법적으로 사업을 해도 사후적으로 공산당 판단에 따라 구금이나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본은 떠났습니다. 이 흐름은 한국에서도 투자자 시선으로 연결됩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쿠팡이 국회 청문회에 섰고 그 과정에서 영업정지라는 표현이 실제로 언급됐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과징금, 시정명령, 책임자 처벌까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라는 단어가 정치의 언어로 먼저 등장하는 순간 투자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법적 절차보다 정치적 판단이 먼저 작동할 수 있겠구나. 이 인식이 무서운 이유는 당장 철수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규 투자 보류, 한국 비중 축소, 자금 회수 속도 조절. 그리고 그 결과가 환율에 먼저 반영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환율은 신뢰의 시금석입니다. 국민연금의 환해지나 외환당국의 말개입은 이 흐름을 잠시 늦출 수는 있어도 방향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환율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국민이 봐도 기업이 봐도 외국인이 봐도 이 나라의 정책과 법이 예측 가능하게 작동한다는 믿음을 주는 것. 지금의 불안은 단일법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정책 전반에서 쌓여온 신호들의 합입니다. 이 신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한국은 중국의 길을 피할 수도 있고 같은 메커니즘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쉽게 당합니다.